자, 가수 김호중 씨 여러 가지 논란 나왔죠. 일단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기자들이 기다렸죠. 이른바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모습일까,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런데요 못 봤습니다. 기자들도. 화면 좀 볼까요?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차량으로. 취재진들이 뭐 얼굴을 보거나 뭐 질문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일단 이래요, 오늘. 최민용 변호사? 오늘 왜 포토라인에 안 섰을까요? 언론에서는 기대를 했거든요. 물어볼 게 좀 많이 있었고, 이 변호인의 조언에 따른 걸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예,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원칙상 그 경찰청 그 공보규칙에 의하면 예. 비공개 출석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의적인 경우에 이제 공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 김호준 씨 변호인에 의하면 예. 일단 변호인을 통해서 그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고, 경찰 쪽에 비공개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청도 그 담당 경찰서인 관할 강당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런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칙에 맞춰서 비공개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회적 주목도가 너무 높아서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모두 예상과 달리 비공개 출석을 했고, 원래는 이제 변호인이나 어떤 그 소속사의 입장을 통해 가지고 예. 뭐 입장을 표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예. 이렇게 비공개 수사를 방식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인정돼요.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정도의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봤던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죠. 자, 지금 홍종선 연예전문기자 나와 계신데요.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고 이성균 씨 상황 지난해입니다. 달라요. 당시는 비공개 요청이 있었는데 경찰이 거부해서 포토라인에 섰거든요. 공개 요청되고 질문도 받고 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가 다른 겁니까? 일단 오늘 김호중 씨 출석에 대해서 도둑 출석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 김호중의 이 사고 미조치 이 사건은 예. 지금 거짓말에 거짓말이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도 이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으셨고 화도 나셨어요. 이러면 포토라인에 서서 정확하게 사과 말씀 드리는 게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분명히 경찰이 밝혔습니다. 공보 규칙대로 하던 대로 했다. 하던 대로. 그렇다면 이성균 씨는 왜 공보 규칙대로 하던 대로의 예외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그때하고 지금은 뭐가 다른 거냐. 그러면 이번에는 사고 미조치고 그때는 마약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지금은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고 본인도 인정을 했고 당시 이성균 씨는요. 예. 국과수에서 1차, 2차 정밀 검사까지 했지만 마약이 음성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10월 28일 출두 때 예. 이성균 씨가 본인이 당연히 요청하지 않고 국민께 사과드렸어요. 그냥 심려를 끼친 것만 해도 죄송하다. 예. 일주일 뒤 11월 4일 출두 때도 역시 본인이 또 요청하지 않았어요. 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9일이 지나서 12월 23일에 출두할 때는 그 전부터 이미 변호인 통해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래서 또 거죠. 그때 또 공개가 됐고. 그리고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경찰서가 문을 나섰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이틀 뒤에 집을 나서서 그 다음 날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경 발견이 됐었죠. 지금 사실 사안이 전혀 다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왜 김호중은 되고 비공개 출석이 이성균은 안 됐나. 사실 이게 저만이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많은 국민들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다른 모습이에요.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 그리고 계속 경찰 쪽에 출석할 때 공개가 된 모습. 비공개 요청이지만 또 거부됐던 당시 이성균 씨의 모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워낙 뭐 변명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 번복이 되고 뒤집히고 뭐 거짓말했다 논란까지 겹치고 겹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쟁점 좀 보겠는데 일단 두 가지가 준비되는데 우선 첫 번째 좀 보겠습니다. 요거 좀 보면은요. 일단 김호중 씨가 이른바 뺑소니 사고죠 지금요. 그거 뭐 본인들 다 알고 있고 다 인정되는 거니까요. 이 사고 직후에 본인이 입던 옷을 매니저가 입고 그리고 경찰 출석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뭐 사고를 냈다라고 자진 신고를 한 건데. 이거 김호중 씨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예.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의혹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소속사 대표가 며칠 전에 본인이 지시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럼 김호중 씨는 본인의 옷을 벗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몰랐을까요? 자신의 옷을 당시에 사건이 발생했고 예.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옷을 매니저가 입게 하는 행위도 예. 과연 의도가 없었다고 단순히 그냥 나 뭐 그 옷 입고 싶으니까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어떤 행태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쟁점 중에 하나가 남아 있고요. 그 또 다른 거는요. 다음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또 무슨 캔맥주 나오거든요.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본인은 경찰서 안 갔죠. 그리고 다른 지역 호텔로 가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때 이게 이제 날짜가 바뀌어서 9일 날 사고가 났고 그 다음 날 10일 새벽이잖아요. 1시 50분 오전에 캔맥주 4캔을 구입을 합니다. 지금 음주운전을 본인이 했다고 시인했는데 4캔을 구입했어요. 이 캔맥주를 구입한 이 행위는 무슨 의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아무래도 그 사고 발생 당시 예. 전후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약간 수사기관에 호통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지금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시인을 했지만은 예. 원래 당초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시인한 적이 없고 없고. 그럴 경우에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혹시라도 뭐가 음주 사실이 뭔가 발견이 되거나 되더라도 파악이 될 경우엔 사건 발생 후에 마신 것이기 때문에 나 그 이후에 마신 거다. 나중에 뭐 지금 경찰 그 수사 관계자 입장에서는 지금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혼선을 줄 수 있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방금 봤던 화면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내용 때문에요. 검찰 쪽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 의도적인 추가 음주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하는 거를 지금 검찰이 법무부에 건의했어요. 규정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꽤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나 김호중 씨 사례가 뭔가 촉발제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일단 홍준성 기자. 네. 지금 김호중 씨가 이게 많은 분들이 혼동되는 게 김호중 씨하고 김호중 씨 측에서 지금 인정한 혐의와 여전히 의심받고 있는 혐의가 있잖아요. 이거 좀 정리 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네. 처음에는 예.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가 음주운전은 부인하면서 다만 사고를 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황장애가 와서 200m 가서 멈춰서 있다가 그 현장에 다른 매니저들이 와서 이 김호중은 본인이 좀 조용한 데 가서 있어라 피신을 시켰고 다만 그러니까 운전자를 바꿔치기 지시한 것도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럼 처음에 애초에는 뺑소니만 인정한 거군요. 딱 뺑소니만 인정을 한 거고 운전자 바꿔치기도 내가 시켰고 그런데 또 SD 카드 그 블랙박스의 메모리 예. 카드는 매니저의 자의적 판단으로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 다음에 사실 김호중 씨도 경찰에 출두해서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시인한 건 아닙니다. 뺑소니 맞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제 추궁 끝에 경찰이 증거를 내밀며 추궁을 하자 이제 음주운전까지 시인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 하나 더 인정하게 됐어요. 운전자 바꿔치기 인정한다. 왜냐하면 본인이 옷을 벗어줬다. 이 정황까지 그러니까 나오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네,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속사 대표나 김호중 씨나 그래도 이거는 김호중이 안 했어야 하는 게 그 문제 SD 카드 훼손 이 파손 부분은 전혀 몰랐다. 손을 긋고 그건 있습니다. 매니저 단독 행동이다. 네, 단독 행동이다. 그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민희 변호사,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인정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 정도면 심각한 처벌이 아니고 뭐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그 실무상 음주운전이나 뭐 사고 위주체 이런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특히나 지금 뭐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의율하고 있는 법령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증거인멸 뭐 또는 범인 도피 교사 이런 것들이 의율이 돼서 처벌을 받는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같은 경우에 사법방해 요소가 있는 중함 처벌을 받게 되는 그
범죄이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게 이른바 그 SD 카드, 그 칩이 지금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과연 관여를 했는가 어떤가 이 부분도 아직 명확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 옷은 분명히 갈아입어서 다른 사람이 줬어요. 근데 그거를 시킨 거냐 이것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것까지 다 만약에 혐의가 확인된다면 굉장히 처벌수가 높아진다 이겁니까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소속사 대표는 이게 혈족 관계라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인적 관계라고 하더라도 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처벌의 가능성 좀 낮을 수 있지만은 예. 뭐 인적 관계라고 해서 뭐 감경 사유로서 음. 이런 범죄 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 부득이하게 친족 관계나 인적 관계가 적용됐다는 부분은 감경 요소로 작용은 될 수 있지만 예.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이게 조사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나올 때 모습은 또 지하로 차 타고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모습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얘기 하시는데 지금 이 김원준 씨가 음주를 시인했잖아요. 근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음주 측정기를 통해서 숫자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원칙상으로는 음주운전에 관련된 그 판단 근거는 당시 사건이 발생하고 예. 바로 뭐 체열이나 호흡을 이용해서 음주 측정을 해서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그 농도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하지만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엔 사후에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계속 여러 이야기가 나왔던 위드마크 공식을 예. 통해서 어떤 지적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사실 여러 가지 뭐 판례상으로 위드마크 공식이 뭐 100%뭐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게 과거에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뭐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유명 개그맨 예. 분도 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형사 그 재판이 진행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바도 있고 그 시인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형사법상 이제 아무리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자백을 하더라도 그 예. 이를 보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내지 뭐 인적 증거, 물적 증거가 있어야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도 아니 뭐 경우가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을 하는데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의문도 갖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가수가 일단 예. 그 이제 당장의 어떤 알코올은 아니지만 그것이 간을 거쳐서 소변으로 나왔을 때 그 대사체 부산물 이 부분이 보통의 다른 음주운전자보다도 훨씬 많았다. 60배, 일반적인 경우보다 60배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국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전에 음주를 했다. 말하자면 사고 후에 캔맥주 4캔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전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고 저는 예. 법원에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인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수사 사항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김호중 씨는 가수예요. 그리고 최근에 공연이 많이 잡혀 있었고 지금 공연을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일단 그와 관련된 모습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수 김호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홍준성 기자, 지금 김호중 씨 측에서는 좀 공연을 뭐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지난 주말에 공연이 있었고요. 23, 24일도 뭐 양일 걸쳐 공연이 잡혀 있고 그 이후에 6월에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김호중 씨 쪽에서 공연을 하겠다는데 뭐 설명에 드는 거 보면 설명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개런티도 없이 출연을 하는 거다. 근데 뭐 약속했으니까 가야 된다. 이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지금 논란 속에? 저는 지금 이 콘서트 강행에 있어서 김호중 씨 측이 내세우는 논리가 경제 논리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는 너네가 위약금 물려고 위약금 무서워서 이렇게 콘서트 강행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예. 이번 23일, 24일 공연만 해도 이게 만약에 개인이 취소하려고 그러면은 30% 공연 티켓의 30%의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김호중 씨 측이 부담을 하겠다는 거고 그게 뭐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 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예. 나와요. 그럼 마치 지금 김호중은 잘못은 했지만 어떤 도의는 지키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지금 약속은 지키고 도의는 지키고 있다. 주고 있고 그래서 공연
지금 아직까지 취소를 하지 않은 관객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 제가 거기에 섭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는 관객들을 위해서 저를 기다렸던 관객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인 그렇죠. 걸 보여주는 거라는 그런데 겁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예.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내고 열흘 동안 소속사는 여러 번의 입장문을 냈지만 한 번도 사과문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일 밤에야 사과문을 냈는데 정말 뭐 6, 7줄 너무 짧습니다. 딱 5문장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자녀들의 눈에 비친 지금 2024년 오늘 김호중 씨 사건과 관련된 좀 이 풍경을 좀 마음속으로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이 학생들이 볼 때, 어린 학생들이 볼 때 아, 저렇게 이건 분명히 범법 행위잖아요. 잘못을 하고도 계속해서 본인의 일을 해 나가는구나. 예. 그러면 반성은 다음에 할 거예요? 아니면 미뤘다가 할게요?인가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다 경제 논리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너무 매진된 상황이고 보실 관객이 많아서요. 그리고 이번 23일, 24일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에서 베를린 필하모닉이 오고 미국에서 뉴욕 필이 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 한 4개국에서 굉장한 이 필하모닉들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공연을 무산시킨다? 이거 위약금이 너무 커요. 자꾸 그럼 우리는 결국 앞으로 돈하고 관련된 경우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면 또 잘못했어도 사과하지 말고 할 일은 해야 돼. 이래야 될까요? 저는 지금 나름의 이유들은 있겠습니다. 공연 주최 예. 측에도 있고 김호중 씨 측에도 있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것. 그동안 어떠한 연예인들도 적어도 음주운전을 했다? 예. 바로 반성했고 바로 고개 숙였고 바로 활동 정지했습니다. 지금 공연 일정 보면요. 지난 주말에 이미 지나갔죠. 저건 뭐 경남 창원고는 끝났어요. 이틀 동안. 그 당시 저 공연을 놓고도 말이 많았는데 논란도 있어. 그리고 지금 23, 24에 잡혀 있는데 지금 또 불참 쪽 하는 거 나오죠. 그리고 뭐 로고 쓰지 말라는 입장 나오고요. 그리고 또 6월에도 공연 있는데 공동 주최 또 불참. 그러니까 뭔가 반발도 있고 약간 불편한 기류가 있는데 일단 계속 공연을 하겠다. 그리고 무료라도 하겠다. 그리고 어떤 공연은 노 개런티인데 약속을 지켜서 간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 공연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최근에 이제 이 공연을 예매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티켓을 하신 분들. 근데 또 취소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러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 좀 있는데요. 일단 23, 24일 공연 관련해서는요. 요거 티켓을 판매 대행을 했던 어떤 이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취소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여러 불편한 감정을 느끼신 분은 취소라는데 2만 석 중에 약 5,600석 정도가 취소됐다 그러네요, 지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 오히려 6,000석이 취소됐다가 예.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데도 오히려 취소석이 줄었어요. 뭡니까, 한 그건? 300석, 400석이 줄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일각의 해석은 결국은 김호중 씨 팬들이 예. 그 나온 잔여석을 다시 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 그중에서도 이 공연이 15만 원에서 23만 원인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15만 원짜리보다 VIP석 23만 원짜리가 오히려 더 지금 더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현상입니까, 그것도 이거? 또한 뭐 김호중 씨 팬, 또 예. 일부 팬 전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 일부 팬들의 또 표현이고 뭐 김호중 씨를 향한 그런 뭐 응원, 사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것이 과연 이게 민심하고 일치하느냐 그건 또 저는 좀 다르지 않나 개인적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 김호중 씨 이제 팬덤이잖아요. 이 팬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김호중 씨 논란이 시작될 무렵에는 팬덤들이 뭐 응원한다, 믿는다, 신뢰한다, 지켜주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전체는 아니고요. 예. 좀 흔히 말해서 이탈은 생겼습니다. 오. 뭐 어떤 갤러리, 팬 갤러리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참담하죠. 소속사 측에서 계속해서 거짓을 밝히다 보니까 참담하다 하면서 경찰이 이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라. 엄정하게 이제 수사해달라. 구속까지도 언급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이제 트바로티라고 해서 이제 트바로티는 트로트 이제 파바로티 합한 것이죠. 트바로티 이 팬들은 이제 좀 다르죠. 함께 반성한다. 고개 숙인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더 선한 영향력 펼치겠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사랑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지금 팬들의 마음 이탈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예. 분명히 크게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소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 공연만큼은 마지막 공연이다 이런 마음으로 콘서트를 강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봤을 때 이게 자충수가 될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호중 씨가 정말로 그 팬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고요. 예. 물론 이제 반성문대 본인이 저의 뭐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감출 게 없었다면 누구나 교통사고 낼 수 있고 그럼 깊이 사과하고 이후에 배상 보상 문제에 대해서 약속하고 이랬으면 간단했죠. 그런데 지금 드러났지만 감출 사실이 있었죠. 일단 그중에 가장 큰 하나가 음주운전이죠. 예. 근데 그 뒤에 조치들이 더욱더 큰 어떤 사법 행위를 방해하고 오히려 더 큰 범죄 행위를 하는 상황으로 치달아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와 관련된 내용은 요 정도고요.